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거기도 실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인심 후한에, 인심 박한에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아요. 인심 후한 건 뭐예요? 이런 거죠. 뭘 좀 달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주세요 했더니 뭐 이만큼 주는 게 아니라 듬뿍 퍼서 줘. 그럼 우리 속으로 뭐래요? 아씨 인심 후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후하다는 얘기는 많은 거잖아. 자, 근데 조금 더 돌아가니까 뭐 남네 안 남네 살람 사고 말람 봐라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에이씨 인상 박하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박한 거하고 후한 거예요. 박한 거니까 어때요? 얇은 거고 후하니까 많이 주니까 두꺼운 거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도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시설계로는 여러분 많은 용어들이 나와요. 절대 용어를 사전적인 용어로 절대 그 자체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저 강의를 하면서 어떤 용어를 갖다가 사전적인 용어로 해석하는 건 별거 없어요. 이걸 쉽게 우리 일상적으로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지문을 해석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용어 해석만 하시면 돼요. 뭐 6mm 찾고 나중에 여러분 6mm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박판, 혹판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사전적인 용어로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쉽게 자, 그 지문을 해석할 정도만 그 용어를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되니까 어렵게 가지 말자고요. 하여튼 유리가 나오면 여러분 박판, 후판 여러분 그러면 철판도 박판, 후판 있어요. 있다니까요.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러지. 그래서 박판은 얇은 판이구나. 후판은 두껍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망입입니다. 망은요, 철망이 들어있는 유리라서 망임유리예요. 자, 망임유리는 여러분 철망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여러분 지금 망임유리예요. 자, 망임은 여러분 유리 안에 여러분 이 철망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딱 충격을 주잖아요. 그러면 깨져요. 깨지는데 문제는 다 쏟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철망 때문에. 근데 이 철망이 쉽게 끊어진 철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놈이 들어와. 깨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쉽게 깨지긴 깨져도 여러분 이걸 제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못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화재가 나잖아요. 그럼 화재가 나면 실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게 누구냐면 여러분 유리가 그걸 못 견디니까 유리가 퍽퍽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 압력을 못 견뎌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얘도 깨지지만 여러분 이게 다 안 깨지다 보니까 자, 여기 있는 불이 이쪽으로 넘어가려는데 유리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유리가 녹을 때까지는 버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망임유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망임유리입니다. 유리 안에 철망이 봉입되어 있는 유리로 파손 방지, 도난이나 화재 방지 용도로 쓰이는 유리이다. 그래서 나중에 방범, 방화 용어로 쓴다고 나와요. 포도유리입니다. 자, 유리를 여러분 프리즘 글라스라고 얘기하죠. 자, 프리즘은 여러분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여러분 유리가 미안합니다. 자, 이런 유리죠. 그래서 바깥에서 여러분 유리가 들어오면 요게 자, 유리를 빛을 반사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빛이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퍼져서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이게 여러분 포도유리예요. 자, 그래서 지하실 평지붕 천장에 설치하여 굴절 채광용으로 사용되는 유리가 포도유리입니다. 채광용으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복층유리입니다. 이걸 이중유리 또는 페어글라스라고 하죠. 자, 이 유리는요, 유리하고 유리가 몇 장이냐면 2장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복층유리 이걸 자, 이중유리라고 하는 거죠. 유리가 2장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뭘 집어넣냐면 건조 공기나 질소, 아르곤가스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게 못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여기다 다 실리콘을 다 쏜 다음에
요걸 만드는 유리가 여러분 복층유리예요. 과거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죠. 거의 대부분 여러분 요즘은 이중으로 유리를 안 만들어요. 대부분 한 탄 유리 하나로, 그러니까 유리 틀 문이 하나죠. 유리창이 하나고. 그렇지만 뭐가 두 개요? 유리가 두 개다 보니까 과거에 이중창을 만드는 거고 거의 다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누가요? 요 안에 들어있는 공기나 또는요 질소 또는요 아르곤 여러 가지 가스가 보온, 단열, 방음의 효과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복층유리는요 단열, 방음 효과가 우수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외벽에 주로 많이 씁니다. 자, 어떤 데는 저게 복층이 아니라 여러분 삼중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가 세 장인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보온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겁니다. 그만큼 비싸지면서 자, 그 효과는 여러분 훨씬 좋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제 강화유리 한번 볼까요? 강화유리입니다. 자, 강화유리는 여러분 사실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문을 여러분 유리문으로 만든 거 있죠. 그런 유리는 대부분 강화유리예요. 자, 그러면요. 자, 내춘 경우인데 하중 강도가 보통 판유리의 5배에서 3배에서 5배 정도. 자, 휨 강도는 6배 정도인데, 자, 200도 이상이 견디는 강철 유리로 무태문, 자동차, 선박 등의 안전유리에 쓰인다라고 나와야죠. 네,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강화유리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그 유리문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무태문이라고 만들죠. 테두리가 없는 문. 여러분 강화유리문 보면 여러분 주변에 테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경 중에 테두리 없는 안경 무태안경이라고 얘기하죠. 똑같아요. 이렇게 테두리가 없는 문이라고 해서 무태문인데, 자, 거기에 사용되는 유리가 여러분 강화유리예요. 자, 또 하나 자동차에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앞유리가 아니라 옆유리예요. 옆유리. 자, 그래서 옆유리창 같은 경우는 여러분 깨면 어때요? 막 쏟아지죠. 쏟아진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화유리는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 콩알처럼 쏟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충격에서 이렇게 쏟아지면 뭐가 좋냐면 베거나 찔릴 염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화유리는 안전한 유리로 사용됩니다. 안전유리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리블록입니다. 자, 유리를 여러분 네모진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쌓아요. 그래서 벽에 채광겸용 구정 블록으로 장식재료를 우수하며 열조인들의 보통 벽돌의 4분의 1 정도로, 그러니까 보온 단열 효과도 좋다는 얘기죠. 자, 유리블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채광이나 보온 단열 효과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자, 요게 유리블록이죠. 자, 유리블록 이렇게 쌓는데 여러분 이렇게 통줄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요 햇빛이 요 사이로 안에 들어가서 빛이 자 번져서 채광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자, 다음에 여러분 접합유리입니다. 접합유리는 2매 이상의 유리를, 2매란 얘기는 2장입니다. 유리를 합성수로 접착한 것으로 고층 건물이나 방탄유리로 사용되는데, 자, 접합유리입니다. 여러분 접합유리와 여러분 복층유리는 달라요. 아셨죠? 이중유리는 달라요. 뭘까요? 여러분 복층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이 공간에 여러분 건조 공기라든지 질소가 들어서 이게 즉 건조 공기나 질소가 보온 단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접합유리는요 이 안에 필름을 끼워요. 자, 필름을 끼워서 이 두 유리를 접착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좋냐? 여러분 제가 충격을 주잖아요. 이게 무슨 글이냐면 볼링공이에요. 볼링공에다 여러분 얘를 자 던지면요 이렇게 관통이 되는 게 아니라 깨지긴 깨져도 관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런 건 건물의 외부 유리라든지 아니면요 자동차 앞유리창에 많이 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면요 그 유리가 깨지긴 깨지는데 쏟아지지 않죠. 붙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필름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접합유리는요, 자, 얘도 안전유리 종류인데, 자, 파손돼서 비산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가진 유리가 바로 접합유리죠. 자, 그 다음에 스테인드 유리입니다. 스테인드 유리는 여러분 유리에 그림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장식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종교적 건물.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성당 같은 데면 그 뒤에 유리, 자, 그림 그려놨죠. 그게 바로 스테인드 유리. 유리섬유. 이걸 글라스 유리라고 얘기했죠. 자, 유리섬유는 여러분 주로
보온, 단열, 흡음, 수리를 빨아먹는 용도로 많이 쓰죠. 자, 솜처럼 생겼는데 이거 유리로 만드는 거죠. 자, 무늬유리. 자, 무늬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 어떤 유리에다가 한쪽 면에 무늬를 갖다 띄죠. 자, 그래서 그 무늬 때문에, 자, 실외측이나 실외측에서 자, 서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 한 판 유리로, 자, 볼까요? 무늬가 있는 롤러로 아변 성형한 판 유리로 실내 의장 및 투시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여러분 무늬유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유리인데, 자, 여기는 좀 없네요. 그래서 자, 유리에는 자, 이런 용도에 쓰는 유리가 뭐냐? 이런 용도로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니까 나중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종류가 이거 외에도 여러분 더 많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미장입니다. 자, 아름다운 미한테 장식할 때 그 장치한테 예쁘게 장식하는 거죠. 근데 미장은요,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모르타르만 여러분 시멘트로 만드는 시멘트 모르타르만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흙으로도 예쁘게 바르거나 또는요 석회 이런 걸로 여러분 여러 가지 재료가 많습니다. 이걸로 자 예쁘게 장식하면 이게 바로 미장이 되는 거죠. 근데 꼭 이렇게 흑손으로 안 해도 상관없죠. 제가 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내 손이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예쁘면 예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장재료는 여러분 두 가지 재료가 존재합니다. 하나는요 기경성, 또 하나는 수경성, 두 가지 재료인데요. 기경성이야 말뜻 해석할게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체, 공기와 자 기체가 만나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재료가 기경성. 수경성은요 물수자예요. 물과 만나서 자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재료가 수경성입니다. 자, 그러면 기경성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굳어지는 미장재료입니다. 대표적인 게 미장재료가 여러분 진흙이에요. 여러분 진흙은 물이 있는 한 절대 안 굳는 거죠. 그러면 진흙은요 물이 다 증발돼야 굳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경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안 돼요. 물이 다 증발돼야 굳는 게 바로 진흙입니다. 또 돌로마이트 플러스터, 석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경성 재료고, 수경성은요 경화관에서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경성도 여러분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반죽하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 다 증발이 돼야 굳는 거고, 수경성은요 물이 있어도 굳어요. 자, 그래서 물을 필요하는 미장재료로서 시멘트. 여러분 시멘트는요 물이 다 빠진다고 굳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멘트를 안 깐 상태에서 물속에 첨벙 잠궈놓고 담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자 물을 흡수하겠죠. 하루 있다가 여러분 꺼내 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이게 바로 수경성입니다. 자, 모르타르 석고 전부 다 콘크리트 수경성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게 무슨 재료들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경성이 뭔 뜻이고 수경성이 뭔 뜻인지 이게 중요해요. 다시 갈게요. 기경성은 자 공기 기체와 만나서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재료가 기경성이라는 뜻이고, 수경성은 물과 만나서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재료가 수경성이란 말 뜻, 그 뜻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미장에서는 여러 가지 철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와이어라스, 메탈라스, 와이어메시, 코너비드, 논슬립이 있는데, 자, 실제로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와이어라스예요. 자, 뭐처럼 생겼냐면 옛날에 닭장처럼 생겼죠? 닭장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용도로 쓰냐? 벽이나 바닥에 미장을 해요. 근데 미장을 다 해놓고 얘가 굳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겨요. 미장이란 말뜻 자체가 그거였죠. 예쁘게 장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미장 재료가 굳어버리면 그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자, 요걸 써요. 바닥에도 씁니다. 아셨죠? 벽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메탈라스입니다. 메탈라스는 주로 벽에다 많이 쓰는 거죠. 벽에. 그래서 벽에 모르타르 같은 걸 붙이는 용도로 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칠판에 모르타르를 갖다 붙이면 절대 안 붙어요. 자, 그런데 이 라스를 먼저 자, 여기다가 고정을 하고 용접을 하거나 자, 못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시멘트 풀만을 갖다가 손으로 이게 놔요. 붙여놓은 다음에 자, 한 3, 4일 지난 다음에 여기다 미장을 하면 미장 재료가 붙습니다. 이게 메탈라스예요. 와이어메시.
용접철망이라고도 하죠. 얘는 철근 대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